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류순 농장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분야에서요,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체리 농사에 이제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 8년간 체리 농사에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타인이 보지 못하는 나무 농사, 체리 농사 그리고 농업의 가능성과 개선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요 무엇이 맞다, 뭐 그르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서요 굉장히 뭔가를 확정하고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어디까지나 순전히 노지 체리 농사를 짓고 있으며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려해야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저의 이야기가 무료니까요. 마음껏 들으시고 공감되시면 좋아요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듣고 싶다 생각하시면 구독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서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떤 분한테는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탁 치는 힌트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경험, 자신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요. 이 사람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코칭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요. 어, 먹어본 체리 중에 가장 맛있었던 체리가 혹시 음성군 소이면에 값산 체리 마을이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초기 멤버이셨던 이보섭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농장에 처음 가봤고요. 거기서 처음 노지 국산 체리를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체리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정도까지는 저희 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체리에서요. 그분의 노력과 삶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체리 모임에서 초면에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체리가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본인은 별로라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전 다만 이제 제 경험을 말했을 뿐인데 이조차도 맞다 틀리다를 강조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때 생각했죠. 이런 사람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필요한 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저희 채널 항상 지지해 주시는 분들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 채널은 지극히 개인적인 채널이니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1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20살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22살 정도 된 메일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되고 저의 이야기가 자신은 못 들을 것 같은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큰 동기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이 학생도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구나 하면서 저 역시 용기를 얻었고요.
누군가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용기 내서 최근에 이 채널에 말만이라도 체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는 지속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체리 이야기는요. 체리 농장에 토끼풀을 심은 이유입니다. 이 농사는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풀과의 전쟁. 봄을 시작으로 체리 농장에는 정말 다양한 풀들이 자랍니다. 봄이 되면 저희 농장의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쑥입니다. 쑥. 이 그대로 나오면요, 쑥이 근데 이 허리까지 자라고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농장 조성 초기 이 풀과의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제초제 많이 치잖아요. 편하죠. 근데 이제 저는 아직은 뭐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는요, 농장 바닥에 제초 매트를 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초 매트를 깔아 지표면에 풀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자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초제를 바닥에 치는 것입니다. 편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을 패스했습니다. 셋째는요, 초성재배라고 낮게 자라는 토끼풀 같은 식물을 심어서 최대한 다른 풀과의 싸움에서 이겨 풀의 자람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농장은 마지막 토끼풀을 키우는 초성재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토끼풀이지만 이것을 막상 키우려고 하니까 토끼풀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토끼풀 씨앗은요, 금가루 같았습니다. 금가루. 10kg에 20만 원 정도 하는 값비싼 씨앗이었습니다. 몇 번을 사서 농장 바닥에 정말 뿌렸습니다. 금가루를 뿌리듯이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잔디밭 정원에 토끼풀을 뽑아내지만 반대로 농장에서는요, 토끼풀을 키워 나가야 했습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초기에 풀을 깎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안이 된 건요, 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토끼풀은 마치 잔디처럼 녹색 파란 모습으로 덮였고요. 마치 골프장 초록 잔디 느낌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빨간 체리와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토끼풀이 많다 보니까 네일클로버도 자주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리철의 아이들은요, 이 체리 따기보다 네일클로버 찾기에 열을 올립니다. 이 기분 좋은 네일클로버의 발견은 5월에만 발견이 됐습니다. 5월, 6월 정도요. 토끼풀을 심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장에요, 토끼풀도 무릎까지 쑥쑥 자라 토끼풀철이 지나면 또 다른 풀들이 또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의 풀을 깎아야 합니다. 농사 초기에 장비가 없어 등의 애초기로 깎기도 합니다. 풀을 깎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더운 날에 풀을 깎으면요, 정말 땀이 비 오듯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요령이 생긴 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협동 작전입니다. 저 아들은요, 이 날개가 2개 달린 애초 장비를 관리기에 붙여서 쭉 밀고 나가면요, 나무 밑에 복잡한 부분을 아버지가 애축으로 싹 깎아냅니다. 이 쑥달이 되다 보니까요, 점점 이 애초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작업은 위험하고 고된 작업입니다.
애초 작업을 한 다음 날은 몸살처럼 온몸이 욱순거림을 느낍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 풀과의 공존의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요. 이 땅 표면층에 우리가 퇴비도 뿌리고 하잖아요. 영양분을 빗물에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 유실을 막는 게 지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풀들이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둥산의 산사태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는요, 풀을 베고 나면 그 풀이 마치 퇴비처럼 썩어서 자연 퇴비가 됩니다. 마치 이게 똥덩어리가 된 것 같은 나중에 보이거든요. 이게 잘라놓는 게요. 이런 땅은 부들부들하게 되고요. 지렁이가 살 수 있게 되고 땅 속의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듭니다.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나름대로 신선한 그리고 건강한 토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체리 이야기는요. 체리 농장에 토끼풀을 심은 이유였습니다. 체리가 빨간 건요. 농부의 땀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체리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